안녕하세요, 코리아 템베거입니다. 오늘은 그 임플란트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임플란트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, 그 중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덴티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임플란트가 이제 뭐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꾸준히 수출이 증가해 왔습니다.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, 그리고 19년 의료기기 수출액 상위 10품목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1위가 이제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, 뭐 히온스 같은 그런 제품들이 하는 뭐 그런 어떤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, 아마 2020년은 그 체외 검사 진단 시약일 겁니다. 진단 시약일 거고, 근데 19년은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부분이고,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좀 이 임플란트를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식립수라고 하죠. 식립수. 우리나라는 그 1만 명당 약 40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신고 있습니다. 제일 어떻게 보면 인구 중 제일 임플란트가 많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, 이제 러시아, 중국이 엄청 작습니다. 엄청 작고,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좀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. 이제 15년부터 23년까지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은 약 8%, 연간 8% 성장이 예상되며, 그 중에 중국은 가이던스 20%에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이며, 미국도 한 10% 성장이 예상된다, 이 말이죠. 이 말인 거고, 이런 시장에 우리나라는 그 약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좀 진출을 해왔죠.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에 힘입어서 그 한 2000년대에는 한 100개 업체가 있었다고 해요. 100개 업체가 있었는데 100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다 정리가 되고 크게 한 30여 개로 통폐합되었죠.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, 덴티움, 디오, 네오, 디오, 뭐 메가젠트, 이 중에 뭐 크게 오스템 임플란트, 덴티움과 디오가 3인방이라고 하죠. 우리나라 3인방이고,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일 큽니다. 제일 큰데, 근데 뭐 주가 상승률도 거의 가파르게 올라왔어요. 주가 상승률도 거의 가파르게 올라왔고,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.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면은 이게 피어 밸류에이션이라고,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임플란트 회사 대비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나오죠. 그리고 예상치, 영업이익률은 대부분이 높은 편입니다. 높은 편이고, 이제 디오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편이고, 평균 PER이 20배에서 16배, 현재 주가로 대비하면. 그게, 그리고 이게 디오, 오스템 임플란트가 7배에서 엄청 작았는데 그 21년도에는 18배로 올라갔습니다. 왜냐면 주가 상승률이 그만큼 가파랐죠. 그만큼 가파랐던 이유이기도 하고,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스템 임플란트가 엄청나죠. 거의 뭐 요때 거의 4만원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고, 근데 나머지 업체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. 덴티움 볼까요? 덴티움도 뭐 크게 아직은 한 50% 정도는 올랐으면 아직도 이제 좀 여력이 남아 있고, 디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만원에서 한 4만원까지 오르게는 좀 아직도 여력이 좀 남아 있다 하고, 이제 제가 그 중에도 좀 그 덴티움을 좀 괜찮게 보는 이유는, 덴티움의 그 전체 매출 중에 50%가 중국향 매출입니다. 덴티움의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한 2,500억이면 그 중에 한 1,200억 가량이 중국향 매출이고, 중국의 매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. 계속 늘고 있고요. 중국향 매출, 중국이 성장세가 큰 만큼 그만큼 중국 매출이 늘고 있고,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서 가장 빨리 경제 정상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우수혜를 빨리 받을 수 있고,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지만 주가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해서 저는 좀 덴티움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, 근데 이제 그
그만큼 좀 리스크도 있습니다. 리스크가 뭐냐면 이제 임플란트, 우리가 그 임플란트 회사의 그 리스크를 찾아보자면 과연 임플란트 회사가 임플란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치과의 그런 다른 방향이 있는지 일단 그걸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, 그리고 얼마나 쉬운 그런 산업인지 좀 그걸 봐야 되는데, 일단 전자로는 아직도 임플란트가 치과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치료이긴 하죠. 치료이기도 하고,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위험성은 없고, 근데 두 번째가 좀 이게 진입이 얼마나 그 쉽고 가능한 산업인지 하면은, 뭐 우리나라가 100개 업체가 이제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진입 가능성은 그만큼 높지 않다라고 봐야겠죠. 그래서 많이 정리되어서 이제 조금 30개라고 하지만,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시장에 한번 그 주가를 보면, 우스템은 벌써 그 예전 주가를 다 회복했네요. 이때로 회복했네요. 덴티움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을 못했습니다. 이때 아직 회복을 못했죠. 이때가 그 거의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 시장 고성장하면서 요때 한 2018년도 피크를 찍고, 저도 이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한번 이때 뉴스를 봤는데, 이제 임플란트 회사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막 기기를 납품하고도 그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. 이게 뭐 그거를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, 좀 그게 많아서 그때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포화됐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대한 의구심, 좀 그런 것 때문에 빠졌고, 근데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결국 그 노인의 인구수는 점점 늘어날 거고, 치과에 대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저도 좀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다고 보고 있고 해서 조금 이런 임플란트를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우리나라에 아직 임플란트의 그 PER 차트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글로벌 피어보다는 낮습니다. 뭐 글로벌 피어는 48배, 24배, 23배, 24배, 19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우리나라는 16배, 18배, 19배. 뭐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이고, 그래서 지금이 한 6만 원이면 한 9만 원까지는 뭐 조금 무난히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. 9만 원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, 이때는 좀 PBR 밴드가 많이 고평가됐죠. 어느 정도 거품이 가라앉고 이익과 매출과 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, 뭐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임플란트 한번 더 자세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